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손석희의 이 저주책이 서점가에 예상치 않을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 각종 차트를 이틀 만에 다 1위, 2위를 석권하고 있는데, 주간 베스트, 정치사회 베스트 1위, 그건 하루만은 팔아가지고 1위가 됐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모바일로 판매되는 거를 실시간 집계하는데 종합 분야 1위입니다. 제가 어제 종합에 다음 주 정도면 들어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실시간에서는 종합 분야 1위고 어제 하루 종일 판 거 종합 분야 2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책을 모자라서 책이 지금 교보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절반, 인터넷으로 절반 가져가는데, 오프에 있는 거를 지금 죄다 인터넷으로 지금 다 팔아버려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책이 2위가 신경 끄는 기술이라고,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전체 서점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자기개발서입니다. 아마존에서 54주 1위 한 책인데, 그건 전국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팔고 있는데, 인터넷만 팔아가지고 데일리에서 그 2위, 온라인만으로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1위. 정치 사회가 아니라 종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이 모자라는 게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루 이틀 만에 서점가는 휩쓸 정도로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1쇄, 지금 다 나갔고요. 2쇄, 3쇄를 찍는데 이게 화요일 저녁 정도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정도는 책 없이 그냥 주문만 받고 있는 미디어치도 마찬가지고 각 서점, 예스24, 알라딘, 교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서점에는 아직 깔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어제도 좀 방송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까지 파장이 크게 일어날까? 저는 이런 책이 이 원흉이라고 봐요. 이게 올해 2월에 나온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손석희 찬양 책인데 제가 그분하고 잘한다 그랬잖아요. 제 글쓰기를 권유해서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되게 만든 어찌 보면 제 스승인데, 태블릿 PC 조작은 1월달이면은, 올해 1월달이면 거의 조작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국가수에서 나오는 거는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다 확인해 주는 정도예요. 그럼 조작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 상황에서 책 전체에 손석희 미화 찬양을 해대는 이런 책들. 손석희 한번 기사 검색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신뢰, 정직, 진실, 공정 10년 이상을 그렇게 포장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손석희를. 그럼 저희는 왜 이걸 예측을 못했느냐. 제가 손석희가 이 조작을 서슴없이 감행한다고 확인했던 게 2009년도 100분 토론 나갔을 때 아마 큐시트를 조작하니까 원래 포털 관련 토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부거든요. 1부를 질질 끌어가지고 2부 포털을 그냥 주제를 누락시켜버리는 그런 짓을 한 게 손석희입니다. 왜냐? 포털은 제가 하도 많이 연구를 해서 친포털 좌익 농객이 저하고 5분도 못 버텨요. 저하고 붙으면은. 사전에 질의 검증하다가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2부 순서를. 그 뒤에 시청자 의견 조작, 외신 조작, 쫙 논문표를까지 잡다 보니까 제가 태블릿 PC 관련해서 손석희라면 능히 조작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설마 중앙일보까지 가담을 할까? 그것 때문에 망설인 거지. 이 자는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조작을 확신했을 때도 이거 중앙일보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손석희 이 사람은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그래서 전혀 저는 충격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 뭐 태극기 집회 나오는 열성 집회 이제 국민들하고 미디어치 독자들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독자층을 받기 때문에 주간 정치 베스트 1위 정도를 이번 달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출판 스케줄을 짜니까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출판 스케줄이. 근데 진짜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다시 좀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기자와 언론학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손석희를 미화하고 찬양해 왔다. 거기에 다 속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 전체가. 그러다가 이게 딱 교보문고 지금 홈페이지 메인에 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데일리 베스트 2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바일은 1위로 올라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게 지금 메인 페이지에 1위에 올라가 있고 인터넷은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뭐야? 태블릿 PC요? 우린 잘 알지만 월간조선 제외하고 태블릿 PC 똑바로 보도한 데 있습니까? 한국경제 고윤상 기자가 조금 보도했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은 10여 년 동안 손석희 찬양에 중독되어 왔고 태블릿 PC 조작 관련해선 종편이고 뭐고 조중동이고 다 은폐해왔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보기 전까지는 다들 그거 믿고 있었겠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이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태극기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분들이 막 홍보하고 뛰죠. 그거 플러스 좌익은 아니고 좌익에 경도되고 민노총 이건 아니지만은 성실하게 살고 TV 시청 많이 하고 뉴스 많이 보는 사람들.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속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거 속았구나. 지금 교보문고는 뭐 거의 리뷰가 전쟁터고요. 거의 전쟁터고 예스24가 이제 어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리뷰들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이 한 여자 젊은 직장인이나 여대생으로 보이는 리뷰인데 예스24 리뷰도 책을 구매하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그동안 손석희의 이미지가 매우 참신하고 신뢰가 갔었는데 작년부터 뭔가 방송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이 책으로 제대로 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겠네요. 기대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손석희가 난리치겠네요. 손 사장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겠네요. 손석희의 제대로 된 해명을 기대해 봅니다. 이런 책에 허위 사실을 싣는다면 법적 처벌이 있으니 자신감과 확신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 같네요. JTBC에서 내용 다뤄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런 스타일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간 손석희 찬양 보도에 속아오다가 뭔가 좀 작년 이제 탄핵 때부터 좀 이상하네. 왜? 어마어마하게 오바를 했으니까. 태블릿 PC 그 변명 거짓 보도할 때 얼마나 오바했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극우 세력으로 몰고 박사모로 몰아버리고 그런 짓 했잖아요, 손석희가. 원래 손석희는 그런 식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작이 걸려드니까 다급하니까 엄청 오바를 해버리니까 요런 정도 사람들은 좀 이상하네? 아마도 탄핵은 찬성하고 태블릿 PC도 믿었을 텐데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접하면은 이게 이제 국민적 충격으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1년 동안 하면서 그때는 태블릿 PC 조작을 밝혀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12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제대로 논의가 됐었고 첫 집회를 11월 19일 날 했죠. 서울역 광장에서. 그리고 2차를 동대문 플라자에서 했었고 거기서는요. 새가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데 급급했습니다. 왜냐면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얘기는 박 대통령이 돈 한 푼 먹은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버텼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세를 어쨌든 흩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태극기 집회였고,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공격이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그냥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태블릿 PC 진실을 은폐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진실이 진영의 벽을 못 넘어선 거죠. 탄핵 세력이 쳐놓아버린 겁니다. 탄핵 세력이 이 조중동까지 포함하고 좌익까지 포함해서 딱 거짓의 벽을 쳐놨는데 우리가 이쪽에 작게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맞대응을 했지만은 문제는 완전 좌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런 정도 사람들, 약간 이상하다 정도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탄핵 세력이 거짓의 벽을 세워서 막아놨고 태극기 집회는 가두리 양식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2월 달에도 얘기를 했어요. 태극기 집회장 갈 때마다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리가 놀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정당 창당을 동의했던 거거든요.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 방식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정당 창당으로 벽을 뛰어넘는 거는 현재로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은 뭐냐. 서점이라는 상업적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탄핵 세력이 쳐놓은 거짓의 벽을 뛰어넘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보문고 홈페이지가요. 하루에 5만에서 10만 이상 들어가는데 그냥 5만에서 10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교보문고 홈페이지는. 거의 다 책을 사러 들어가는 5만에서 10만 아닙니까? 간단한 계층이 아니잖아요. 책을 사서 문화학술 권력을 움직이는 5만, 10만이 들어가는 교보 홈페이지에 지금 이 책이 1위,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우리가 도저히 언론이 다 막아버려서 도저히 그 언론에 속은 국민들과 접촉할 방법이 없었는데 정당도 안 되고 서점에서 지금 이걸로 돌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가능했냐? 서점은 상업적 공간 아닙니까? 언론도 물론 상업적 공간이지만은 언론과 서점의 매출 방식이 다르잖아요. 미디어워치 같은 경우는 광고와 구독료가 늘 5대5, 6대4를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얼마 없는 그런 매체입니다. 광고와 구독료가 5대5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체라 그러는데 이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미디어워치가 그거를 지켜왔습니다. 광고와 구독료를. 근데 다른 매체들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들 광고가 다 7, 80% 넘어가죠. 인터넷 신문 막 90%가 넘어가고. 그럼 광고가 반드시 상업 영역으로 속하느냐? 아니죠. 광고는 권력이 상당히 좌지우지하죠. 즉 독자가 떨어져도 권력과 빌붙어가지고 광고 수익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게 언론사들의 상업적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불매운동에서 한 2, 30만 부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조선일보 같은 데는 팔면 팔수록 손해봅니다. 이 종이값 때문에. 그래? 30만 부 절도? 맞아. 오히려 돈 더 번다. 권력과 붙어서 광고 닦게. 동아일보 마찬가지고. 상업 논리가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에. 전혀 안 먹혔어요. 그리고 그게 종편까지 이제 자회사들이 이어진 거고. 반면 서점이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삽니까? 팔아야죠. 일단 무조건. 다수 국민들에게 팔아야 되는 공간입니다. 서점은. 권력이 개입해봐야 교보문고에 광고 줘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자회사들 뭐 건설사 인수해가지고 건설 수주하려고는 모르겠지만은 서점은 무조건 책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이 교보문고 메인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상업주의의 힘인 거죠. 저희가 교보하고 처음 접촉을 할 때 교보에서 200부를 주문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문한 거예요. 근데도 뭔가 우리가 교보가 갑. 왜? 진열부터 여러 가지로 다 교보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가불관계 바뀌어버렸습니다. 서점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책이 없으니까. 예스24니 알라딘니 뭐 책 달라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보가 제일 먼저 상업적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교보 쪽에다가 남은 책을 다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상업의 힘입니다. 상업주의. 일단 팔고 보자. 지금까지 출판계가 좌익이 점령했다. 문화계가 좌익이 점령했다. 권력의 힘보다는 상업주의 힘이 더 강했죠. 출판 쫙 보세요. 지금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1위가 이 책이지만은 그 전까지 1위는 손석희의 후배 MBC의 친문 어용노조 이용마의 책이 1위를 달리고 있었다가 이게 지금 어제 엎어버린 겁니다. 정치사회 베스트 죄다 좌익이 다 깔았죠. 인문 에세이 종합에서도요. 사실상 좌익 성향이에요. 지금 신경끄기의 기술과 손석희의 저주와 함께 1, 2,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 김난도 서울대 교수 그분이 정치적으로 좌익이 아닐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 그분이 주장하는 메시지나 정서는 신좌파에 가깝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분의 책이 그거잖아요. 청년 관련 책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메시지 보세요. 스스로 청년들이 깨쳐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듬어 줄게, 안아줄게 이런 발상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거 신좌파 정서라고 봐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신좌파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책들이 서점에 다 깔려 있으니까 교본이 예스니 이런 데가 좌익이 아니라 좌익의 논리가 상업주의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이상을. 근데 저는 그것도 바로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하도 그렇게 되니까 이 보수층 같은 경우 이제 국내서 같은 건 이제 안 찾잖아요. 미국서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또 탁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서점을 외면했던 40대, 50대 정도의 보수층도 아니 이런 책이 어떻게 교보 1위에 올라가지? 반가운 마음에 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출판 문화의 좌익의 상업 논리를 똑같은 상업 논리로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죠. 자, 교보가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의 그 리뷰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손석희 저주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베스트셀러 1, 2, 3, 4, 5위들이 리뷰는 무조건 이 책을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배 댓글 이런 게 아니에요. 책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지금 베스트셀러 1, 2, 3, 4, 5위 전부 다 리뷰가 한 2, 3개월 판 책들 아니에요? 100개가 안 넘어요, 리뷰가. 근데 이 손석희의 저주는 이미 리뷰가 130개를 넘었습니다, 이틀 만에. 탄핵 세력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책을 산 겁니다. 탄핵 세력도 책을 사서 리뷰에 뛰어들어가지고 온갖 또 여론조작을 하고 주로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책 사가지고 글로 뛰어들어가서 탄핵 세력과 이 우리 같은 진실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책 교보문고 리뷰 안에서. 전쟁은 그렇게 벌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다르죠. 그걸 보는 사람은. 예스24에서도 또 이런 댓글이 왔는데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이거 리뷰예요. 예스24에. 광우병 촛불 시위대, 미선, 효순, 장갑차, 사고, 촛불 시위대,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대, 제주 해군기지 반력 적화 통일을 부르는 세력. 어느 한쪽이 맞는가? 아니면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면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은 스펙트럼의 어디 중간쯤 숨어 있는가? 손석희의 저주는 그런 의문점을 팩트 위주로 냉철하게 풀어간 탁월한 역작이다. 자, 이분은 이걸 설정하는 거죠. 막 촛불 튀어나와, 태극기 튀어나와. 다수에 있는 국민은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개 어용 언론들 보고 촛불이 맞겠지 정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막 유튜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지금 손석희 저주 교보 리뷰란에서 탄핵 세력과 진실 세력이 맞붙는 상황에서 이 책,
손석희가 또 지명도는 얼마나 높아요. 하도 찬양을 해대서. 손석희가 이런 게 있었어?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리뷰를 쭉 보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교보문고는. 전쟁터이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싶었던 제2의 태극기 광장인 거죠. 태극기 광장은 가두리 양식장으로 갇혀가지고 못 튀어나갔는데 상업적 공간인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는 우리가 진짜 다수의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했다는 거죠. 저는 현재 이 서점들이야말로 제2의 태극기 광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태극기 광장.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적들과 대치하고 국민은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이 또 개입해가 설쳐봐야 별 의미가 없는 책 판매 수로 그냥 결정나버리는 리뷰 질과 수로 결정나버리는 시장주의와 상업주의가 작동하는 진짜 태극기 광장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 각 서점 홈페이지에 아이디 하나당 책 한 권입니다. 3권 사봐야 집계 똑같이 한 권이에요. 다른 아이디로 사시던지 뭐 남을 거라든지 하시되 리뷰를 좀 정확하게 지금 이분이 리뷰를 정말 잘 썼습니다. 지금 예스24에 있는 리뷰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집단으로 미칠 수 있다. 역사가 수없이 입증했다. 히틀러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 집단인 독일 국민이 탄생시켰다.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사람들은 괴테, 칸트, 라이프니츠, 가우스,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등 기라성 같은 인류사적 천재들을 배출한 바로 독일 국민들 자신이었다. 촛불 시위를 정의라 확신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고 소름이 끼치거나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국민과 촛불 시위대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책이 던지는 화두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알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1년 내내 한겨울 한여름에 태극기 들고. 자, 태극기 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태극기 들어요. 그렇지만은 제2의 태극기 광장도 개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상업적 공간인 서점이고 서점이 움직이게 되면은 언론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언론도 같이 움직입니다. 서점가가 움직이면. 모든 이론과 담론은 서점이에요. 왜 언론의 젊은 기자들이 다 좌익화됐냐? 그 원천 이론인 서점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정치 베스트가 전부 다 좌익이 장악했으니까. 젊은 기자들이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서점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걸 바꿔내면 언론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집니다. 내일 이 대구 엑스코 오후 3시 306호입니다. 2차 북콘서트 하는데 이 손석희란 누구인가와 바로 지금 이 책에서 돌풍이 벌어지는 현상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대구에서 만나 뵙고요. 이거는 지금 경남여성신문사, 대한민국에서 얼마 안 되는 진실을 추구하는 정말 태극기 집회를 성실하게 보도해준 경남여성신문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회를 빛낸 등불 인상 이 대상으로 제가 선정이 돼서 제가 원래 창원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날 손석희의 저주 1차 북콘서트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언론계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월간조선 문갑식 기자부터 해가지고 저 주간한국의 한민철 기자, 한국경제 고윤상 기자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이 태블릿 PC 잡느라고. 우리 충분히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을 서점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충분히 바꿔낼 수 있고 한번 박 대통령 무대 석방, 근본적으로는 박 대통령 무대 석방을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조작, 거짓 세력을 쓸어버리고 자유통일 강대국 대한민국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지금 서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일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